으아, 오. 세상에, 아야. 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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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남자들, 나쁜 남자들. 그들이 너를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할 건데? 영화는 흰 백사장과 눈부신 햇살, 활기와 분주함이 가득한 도시 마이애미에서 시작됩니다. 두 형사, 마이크 로리와 마커스 버넷은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치 분노의 질주 영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과속하고 있고, 불쌍한 마커스는 소리를 지르며 속도를 줄여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커스가 늘 그렇듯 그들을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마커스는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마이크에게 진저에일을 사러 가게 근처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저기 가게에 차를 세워. 진저에일이 필요해. 봐봐, 우리 진저에일 살 시간 없어, 친구. 나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내게 90초 줄게. 알겠어? 진저에일만, 딴 건 안 돼. 마커스는 가게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 얼음통에서 진저에일을 집어들고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사탕도 집어듭니다. 그가 두 가지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을 때 탐욕스러운 시선이 핫도그에 머뭅니다. 그는 하나를 주문하고 한 입 먹으려는 순간 무장강도가 가게에 들어와 계산대 직원을 협박하여 금전 등록기를 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15초 안에 차에 도착하지 않으면 아주 못된 사람이 가게로 쳐들어와 그들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동안 분노에 찬 마이크가 마커스를 찾으러 가게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무기를 내려놓으셔야겠습니다. 그럼 내 무기 가져가 보시지. 911에 전화해. 경찰 아니세요? 다음 장면에서 마이크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신부 크리스틴은 마이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만났지만 그 안에 불꽃에 반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 불꽃을 일으키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맹세합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리셉션 파티에는 마커스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합니다. 마이크의 결혼식에는 고 하워드 대위의 딸 주디와 손녀 칼리도 참석합니다. 마커스는 친구를 위한 마음 따뜻한 연설을 하고 이어서 밤새 춤과 음악이 시작됩니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동안 마커스는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커스의 잠재의식은 신비로운 해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하워드를 만나는데 그는 마커스의 귀에 아직 그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야. 곧 마커스는 의식을 되찾고 힙한 라틴 음악의 비트에 맞춰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갑니다. 곧바로 잠들었던 마이크가 깨어나서 인생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테라스로 올라간 마커스를 따라갑니다. 왜? 저기 왜 좀 더 가장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야? 제발. 마이크가 그를 위험한 테라스 가장자리에서 내려오게 천천히 설득하는 동안 마커스는 그에게 큰 시험이 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곳에서 마이애미의 한 고층 건물에 헬기가 테라스에 착륙합니다. 제임스 맥그레스라는 전직 D&N 요원이 카르텔 은행원을 만나 하워드 대위의 계좌로 $2,000만 송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맥그레스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은행원의 보디가드를 쏘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은행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의 여자친구 얼굴을 보여줍니다. 은행원은 하워드의 이름으로 금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제임스는 은행원의 여자친구에게 총을 들고 은행원을 쏘 다음 자신을 쏘게 만듭니다. 한편 마이크는 마커스를 집으로 데려가는 도중 마커스의 아내 테레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무랍니다. 한편 마커스는 마이크와 자신이 소울메이트라고 선언하고 마이크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인연이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왔어. 우리가 항상 마이크와 마커스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소울메이트야. 내 영혼은 내 영혼보다 더 발전했어. 음을. 그러니까 내 영혼이 멍청한 건 아니야. 야, 내가 얼마나 오래 산소 없이 버텼다고 생각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커스는 테레사와 딸 메건, 사위 레지, 그리고 손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크리스틴도 있습니다. 뜨거운 포옹 후 마커스는 부엄 캐비닛을 뒤지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이 병아리콩 같은 건강식으로 대체된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난 마커스는 항의하며 마이크에게 스키틀즈를 뇌물로 주려고까지 하지만 마이크는 단호히 거절하고 크리스틴과 함께 떠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는 고 하워드 대위가 카르텔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즉시 마이크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는 하워드가 범죄자라고 믿는 고위 간부들과 대면합니다. 마이크는 리타와 아담에게 하워드가 아니었으면 그들 중 아무도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FBI 고위직인 버드 그라이스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상품을 옮기는 카르텔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알려줍니다. 아담은 몇 주 전에 카르텔 은행가가 여자친구에게 총에 맞아 사망했고 그 현장에서 하워드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하워드의 딸 주디가 도착하고 마이크는 그들이 같은 팀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주디는 그의 불량한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질책하며 길에서 그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치우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이크는 카르텔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이크는 플로리다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그의 아들 아르만도를 만납니다. 마이크는 하워드가 카르텔과 함께 일하는지 물었지만 아르만도는 부인합니다. 사실 그는 하워드가 불법 거래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마이크는 아르만도가 하워드를 죽인 이유가 하워드가 그의 어머니의 암살 목록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르만도는 하워드의 이름이 그 목록에 이름을 추가되었다고 말해줘. 내 덧붙입니다. 어머니. 그녀가 그를 처리했어요. 우리는 그 마녀를 살려둬야 했다고 알고 있었어. 평화롭게 쉬기를 바랍니다. 외딴 집에서 맥그라스와 그의 공범들은 악행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워드의 계정에 접근하려고 할 때 하워드로부터 마이크와 마커스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는 안전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운전 중에 마커스는 하워드로부터의 비디오 메시지를 보고 거의 미쳐갑니다. 그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아니야, 마커스? 그가 그것을 재생하면서 하워드는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부서 내 배신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거대한 코카콜라 병이 열쇠라는 힌트를 주고 마이크와 마커스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편 외딴 집에서는 맥그라스가 메시지가 마커스와 마이크라는 악동들에게 보내졌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대신 맥그라스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악동들은 플래처의 창고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그가 기괴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신을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하워드가 플래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맡겼다는 것이 밝혀지고 맥그라스가 그의 머리를 쏘면서 그것을 공개하려던 찰나입니다. 한 번만 더 얼굴 창그려봐. 다시 한번 표정 지어봐. 내가 그를 쐈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봐, 멈춰. 아니. 아니. 봐. 마이애미 경찰서가 리타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깡패들이 도망칩니다. 마커스가 받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려고 하지만 마이크는 그를 막고 그들이 정보를 받았다고 덮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워드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짜 계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리타를 달래려고 합니다. 켈리와 도르는 그들이 벽에 있는 감시 사진에서 가져온 스캔 코드를 해제하는 것을 돕습니다. 하워드로부터 또 다른 비디오 메시지가 있으며 그는 지난 9년 동안 범인들을 잡으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산체스와 루이스라는 두 명의 은퇴한 경찰과 함께 일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들 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는 부정행위를 감지했기 때문에 하워드는 그 사건에 마이크와 마커스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워드는 이제 그 사건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원본 사건 파일이 있는 일부 보관함을 언급합니다. 마이크는 그들의 팀에게 파일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용히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감옥에서 아르만도는 몇몇 죄수들에게 습격당하고 하워드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됩니다. 마이크는 헬리콥터를 통해 그를 이송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담은 마이크를 위해 동의합니다. 둘 다 갇힌 아르만도와 함께 미국으로 승선합니다. 미국 연방보안관 헬리콥터. 그러나 맥그라스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헬리콥터를 탈취하여 조종사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여 마이크와 마커스를 공격의 범인으로 몰아가기 전에 맥그라스가 조종사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 몇 명과 함께 탈출하고 헬리콥터를 추락시키고 떠납니다. 폭풍을 환영해, 자식아.
아르만도는 그들이 헬리콥터를 호수에 추락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만도는 단독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마이크는 그가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와 함께 있도록 강요합니다. 마이크는 하워드가 그 범죄자에 대한 사건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도른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마지못해 그는 그들을 돕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경찰은 추락 현장을 조사하고 긴급 메시지를 받습니다. 리타가 그들을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디는 마이크, 마커스, 아르만도를 수배자라고 부릅니다. 맥그라스는 마을의 모든 갱단에게 3인방의 머리에 $500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마커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려 하지만 둘 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곧 그들은 트롤러를 만나 옷을 갈아입지만 깡패들에게 잡힙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라고. 너희들 우리 옷 훔치는 거야. 이건 내 검은 옷이야. 뭐? 너 셔츠 봐. 이게 내 검은 옷장에 어떻게 들어왔지? 친구 나.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젠장, 우리가 흑인이라고 내 것 훔치는 거 아니야?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타비타라는 또 다른 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스트립 클럽에 갑니다. 마이크는 옷, 무기, 전화기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마이크에게 대가로 호의를 요구합니다. 마이크가 거절하자 그녀와 공범들은 총을 겨누고 현상금을 위해 깍패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도와주는 척하며 그들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디도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어 그들을 잡으러 나섭니다. 세 사람을 잡은 갱단은 마이크의 적인 매니가 이끄는 라이벌 갱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매니는 마이크가 그의 손을 고기망치로 부순 것에 복수하려 합니다. 아니면 전쟁을 할 수도 있어. 안 돼. 뒤로 불러서. 그러나 그의 벤에 불이 붙고 주디가 뒤에서 그들을 쫓습니다. 그녀는 아르만도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그에게 총을 쏩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불타는 벤에서 뛰쳐나오고 몇 초 만에 벤은 폭발의 잣더미가 됩니다. 주디는 탄 벤으로 달려가지만 세 사람이 증발한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마커스, 마이크, 아르만도는 도르넨의 집에 도착하고 도른과 켈리는 비밀리에 연인 사이임이 밝혀집니다. 직업적 규범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밝힐 수 없습니다. 켈리는 아르만도가 그녀 주변에 있는 것을 꺼립니다. 그가 마이크의 아들이지만 모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마이크와 마커스를 돕기로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하워드 대장이 조사하던 모든 중요 고위급 인사의 10년간의 데이터와 사진을 스캔하고 하나씩 아르만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곧 아르만도는 제임스 맥그라스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가 그들의 사람임을 지적합니다. 도르는 제임스 맥그라스의 전체 이력과 업무 이력을 발견합니다. 팀은 그와 그의 팀이 카르텔에 의해 인질로 잡혔고 고문을 당한 후 그들을 포기하여 그만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이크는 리타에게 전화해 그들의 발견을 알립니다. 아담은 또한 리타로부터 마이크가 하워드를 무죄로 만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타가 이전에 마이크에게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한편 맥그라스는 배드보이즈가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르텔 사업이 스페인어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두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도르는 맥그라스가 그의 깍패들을 보내 크리스틴과 마커스의 가족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커스는 집에 전화해 레지에게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조언합니다. 레지는 모두를 데리고 옷장에 숨기고 자신은 사물함에서 총을 꺼냅니다. 현장. 현장. 마이크는 계속해서 크리스틴에게 전화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무음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은 칼리의 방문을 받습니다. 칼리는 그녀에게 그녀의 엄마가 마이크를 쫓고 있으며 마이크가 무죄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크리스틴은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반대편에서는 다급한 마이크가 집에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깡패들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맥그라스는 크리스틴의 전화를 빼앗고 마이크에게 아르만도를 넘기고 하워드가 제공한 모든 증거를 파괴해야 크리스틴과 칼리가 풀려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눈물로 아르만도는 자신을 맥그라스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하지만 상심한 마이크는 즉시 거절합니다. 그는 맥그라스가 하워드가 증거를 넘기고 그들이 정체를 들킨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마커스는 리타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마크는 즉시 리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리타는 조심스럽게 아담에게 사건의 돌파구가 생겨 역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아담도 그녀를 따라갑니다. 곧 둘은 격투를 벌이고 아담이 그녀를 목 졸리려 할 때 도른과 켈리가 도착해 아담을 붙잡습니다.
마크는 마커스, 리타, 도른, 켈리, 아르만도로 구성된 그들의 그룹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틴과 칼리의 생명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타는 아담과 대화하여 그가 맥그라스에 합류한 동기를 밝히고 그의 목소리 샘플을 얻습니다. 마이크는 아담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맥그라스가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질들을 쿠바로 이동해야 한다고 맥그라스를 설득합니다. 잠시 후 맥그라스는 마이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즉시 그의 직원들에게 짐을 싸라고 명령합니다. 곧 배드보이즈 팀은 악어가 가득한 버려진 놀이공원으로 향합니다. 마커스와 마이크는 비행기를 차지하고 리타, 캐리, 도르는 도른이 드론을 조종하며 트럭으로 길을 떠납니다. 배드보이즈. 그들이 널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어.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 사이 아르만도는 물길을 따라 여행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10에이커에 자리 잡은 이 공원은 허리케인 때문에 버려졌고 드크라는 큰 알비노 악어가 살고 있다. 비행기가 공원에 착륙하자 아담은 강제로 나가게 되고 마이크에게 탈출하지 말라는 심각한 경고를 받는다. 곧 그는 맥그라스가 인질들을 거칠게 밀치는 것을 본다. 그곳에 비밀 슬롯이 열리고 마이크와 마커스는 그 틈으로 저격총을 꺼낸다. 크리스팀을 앞쪽으로 밀고 있던 맥그라스를 겨냥하던 중 마이크는 최고의 기회를 맞았지만 잘못된 타이밍이었다. 그는 실수로 크리스틴을 죽일까봐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진다. 갑자기 물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오는 떨림에 맥그라스가 멈춘다. 악어가 아르만도의 피 냄새를 맡고 그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넌 저 저격수를 처리해. 지금은 안 돼, 마이크. 지금은 안 돼. 나쁜 놈,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가 맥그라스를 향해 무차별로 총을 쏘면서 학살이 시작되고 그의 다른 팀원들은 맥그라스의 부하들과 싸운다. 그 사이 도른도 드론을 보내 맥그라스의 부하 몇 명을 폭파시킨다. 곧 마커스, 마이크, 아르만도가 맥그라스의 은신처에서 맥그라스와 그의 부하들과 대치한다. 난 빠질게. 수류탄. 안 돼. 너, 이건 맡겨, 마이크. 그냥 똥일 뿐이야. 자기,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드크. 그게 내가 우주를 지배하는 방법이야. 그 사이 아르만도는 겁에 질린 캐리에게 마이크가 그녀를 구하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용감하게 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들과 싸우며 팔에 부상을 입는다. 캐리는 현장을 떠나려다가 돌아와 부상당한 아르만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함께 탈출한다. 맥그라스가 크리스틴을 숲으로 끌고 가자 마이크와 마커스가 뒤따라간다. 은신처 안에서 지친 아담은 부서진 비행기에서 기어나와 도른을 쏠다. 하지만 리타가 제때에 와서 그를 드크의 구덩이로 차넣는다. 공원은 경찰로 넘쳐나고 주디는 캐리의 손목밴드를 찾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는다. 마커스는 숲으로 들어가 잠재의식 상태에서 하워드를 발견했던 갓 해변을 발견한다. 갑자기 맥그라스가 그의 이마에 총을 겨눈다. 마이크는 맥그라스가 마커스와 크리스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아내와 친구 중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5초 남았습니다, 선생님. 로우리,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마이크, 내 오리 같은 엉덩이가 또 날 쐈어. 주디도 아르만도와 함께 있는 캐리를 발견하고 그를 쏘려다 캐리가 사이에 끼어들어 아르만도가 그녀를 구해줬다고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주디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침내 총을 치운다. 주디는 캐리를 끌어안고 아르만도가 마이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한다. 곧 마이크는 아르만도가 배를 통해 탈출하도록 돕는다. 마커스는 마이크가 자신을 때린 것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동안 배경에서는 하워드가 무죄를 받았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진다. 또한 아르만도 아레타스를 수배 중인 도망자로 간주하며 수색이 계속된다. 화창한 날, 모든 친구와 가족이 공원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있는 동안 마이크와 마커스는 누가 요리할 것인지로 다툰다. 레지가 와서 닭고기를 요리해도 되겠냐고 묻는다. 뭐 하는 거야? 레지, 내 닭고기를 요리해도 될까요? 존경을 표하며 당신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릴의 반은 당신이 써도 됩니다. 자꾸 저는 이쪽 반을 쓸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나요? 마이크, 그는 집에서 15명을 죽였어요. 응,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허가합니다. 레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영화가 끝납니다. 리캡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고 더 많은 멋진 영화 리캡을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